비가 들이치는 복도에 임산부가 맨발로 주저앉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죠.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누릅니다. 그 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길가시다 5만원권 주우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에서 문이 쾅 닫히고 복도에는 빗물 냄새와 차가운 공기만 남습니다. 민서는 젖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대고 숨을 고릅니다. 배를 감싸 쥔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죠.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그림자가 길게 흔들립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물방울이 연이어 떨어집니다. 문 안쪽은 조용합니다. 숨죽인 기척만 흘러나오고 체온은 빠르게 식어갑니다. 민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립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저 아니에요. 말끝이 허공에서 꺾입니다. 손바닥에 닿는 콘크리트가 점점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이웃집 문틈이 순간 흔들리지만 이내 멎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죠. 민서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어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원피스 자락이 다리에 달라붙습니다. 괜찮아요, 아가. 속삭임이 허공에 스칩니다. 배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전해집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더 안쪽으로 몸을 옮깁니다. 창문 근처 바닥에는 빗물이 샌 자국이 넓게 번져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광원이 흔들립니다. 느린 발소리와 함께 손전등원이 벽을 스치고 노란빛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경비복 차림의 사내가 다가와 멈춥니다. 그의 숨이 고르고 차분합니다. 여기 계셨네요.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머리카락이 뺨에 붙어 떨립니다. 잠깐만요. 경비원은 회색 담요를 풀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레 올립니다. 담요의 마른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고 굳었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습니다. 그는 복도 끝을 한번 둘러본 뒤 비상구 쪽 문을 살짝 열어 바람길을 바꿉니다. 찰나의 정적이 지나가고 물방울 소리가 한 톤 낮아집니다. 민서는 담요 끝을 움켜쥐고 작은 숨을 삼킵니다. 경비원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켭니다. 연락하실 분이요. 짧은 말 뒤 그는 한 걸음 물러서 시야를 비워줍니다. 민선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돕니다. 젖은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숫자 하나가 잘못 입력됩니다. 그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누릅니다. 떨림이 손끝에서 어깨까지 번집니다. 통화 버튼이 눌리고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센서 등이 다시 켜지며 그녀의 얼굴선을 밝혀줍니다. 불은 곧바로 약해지고 복도는 반쯤 어둠에 잠깁니다. 받아주세요.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게 붙은 채 소리가 나오죠. 멀리 계단참에서 바람이 휘돌아와 담요 끝을 살짝 들춥니다. 신호음이 끊기고 낮고 단단한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흐릅니다. 민서는 몸을 곧게 세웁니다. 눈동자에 짧은 빛이 들어옵니다. 경비원은 발치에 떨어진 슬리퍼 한 짝을 주워 현관 앞에 가지런히 세웁니다. 그는 현관 카메라를 올려다본 뒤 복도 CCTV의 각도를 확인합니다. 층마다 같은 모델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기록이 남을 거라는 계산을 끝냅니다. 비상등 아래에서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듭니다. 엘리베이터가 한층 아래에서 멈추고 오래된 케이블 소리가 천장을 타고 전해집니다. 민서는 통화를 이어가며 벽을 등집니다. 담요가 어깨선에 맞춰 정리됩니다. 여기 있어요. 숨이 짧게 끊어지지만 말은 정확히 전달됩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반대편으로 서서 시야를 지켜줍니다. 문 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 침묵은 의도적이고 길죠. 센서 등이 마지막으로 한번 깜빡이고 복도에 손전등과 휴대폰 불빛만 남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복도 바닥에는 얇은 물막이 생겨 있습니다. 민서는 담요를 여미며 벽에 등을 기댑니다. 바닥의 냉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오지만 몸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센서 등이 꺼졌다 켜질 때마다 복도는 낯선 그림자들로 가득 차죠. 그녀는 혹시나 문이 열릴까 하는 마음으로 현관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문틈은 단단히 닫혀 있고 안쪽에선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며 짧은 바람이 지나갑니다. 누군가 숨죽여 보고 있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민서는 담요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배를 어루만집니다. 아이가 가볍게 움직이며 생존을 알려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듯 속삭입니다. 경비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복도 한가운데까지 번집니다. 민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젖은 발자국이 뒤로 길게 이어집니다. 비상문 아래에는 낡은 소화기가 서 있고 그 옆에 CCTV 녹화 중이라는 문구가 반쯤 떨어진 채 붙어 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카메라를 올려다봅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살아 있습니다. 순간 누군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칩니다. 이건 언젠가 증거가 될지도 몰라. 그 생각이 잠시나마 그녀의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내립니다. 민선을 본 남편이 잠시 멈칫하지만 아내가 팔을 잡아 끌며 빠르게 지나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시선이 그대로 잘려나갑니다. 민선은 복도의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릅니다. 빗소리와 함께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경비실 문이 열리고 영신이 우산을 들고 나옵니다. 그는 눈빛으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가 낮게 말하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신은 천천히 비상계단 쪽으로 향합니다. 잠시 뒤 경찰청장실의 비상 호출선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경비실 안은 따뜻했지만 민선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낡은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번호를 눌렀지만 젖은 손이 미끄러져 숫자가 엉켜버립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누르자 짧은 신호음이 이어졌습니다. 경비원 영신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커피포트를 켜고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았지만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통화음이 3번 울린 뒤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예요. 그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말에 모든 울음이 터졌습니다. 휴대폰 건너편에서 빠르게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문 여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라. 단호한 목소리가 들리고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민서는 담요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그녀의 옆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경비실 조명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복도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멀리서 차가 미끄러지듯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 창문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고 금속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서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흔들렸고
담요가 미끄러졌습니다. 계단 위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영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계단참에서 멈춘 남자는 숨을 고르고 민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보다 먼저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선은 그 품에 안기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배의 코트가 금세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신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꺼두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가 천장을 두드리며 거세게 내렸습니다. 복도에 남은 담요가 빗물에 젖어 어둡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선의 휴대폰 화면이 꺼지면서 복도 전체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영배의 단단한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서구의 고층 아파트 단지 앞은 이미 인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고 방송국 마이크에는 긴급 속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 며느리 폭행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TV 속에서 흘러나오자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이 1502호로 쏠렸습니다. 현관문 안쪽 말없이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희연, 민선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어제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용 증명 서류와 함께 피의자 소환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희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 민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다는 말 좀 해봐라.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도 민우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경찰청장의 이름이 자막으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청장의 외동딸 민선 씨. 그 순간 희연의 손끝에서 커피잔이 떨어지며 바닥을 울렸습니다. 잔이 부서지는 소리보다 그녀의 숨소리가 더 크게 방 안을 메웠습니다. 경찰청장? 남편 민우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그가 천천히 희연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 말이 떨어지자 희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TV 화면 속 기자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 복도 CCTV와 경비원의 증언이 일치한다. 폭행 혐의 외에도 모욕 및 무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 희연은 무릎 위에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다 오해야 나는 그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두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이부에서 나왔습니다. 장희연 씨 맞으시죠?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며 얇은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 CCTV의 붉은 불빛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 카메라맨, 방청객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법정 중앙 2개의 자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회색 정장을 입은 희연, 다른 쪽엔 단단한 표정의 민선과 아버지 영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고압 912호, 피고 장희연 폭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판사의 목소리가 울리자 모든 시선이
피고석으로 향했습니다. 희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판사는 검찰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USB를 꺼내 법정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이 켜지며 복도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비 내리는 복도, 문이 열리고 희연이 민선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안의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영상 속 민선의 비명, 복도에 떨어진 슬리퍼, 그리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영상이 끝나자 판사는 희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영상을 보셨습니까? 희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희연의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로 인한 행동이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희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민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배는 이미 9개월 차에 접어들어 커다랗게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배를 감싸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500만 원이 없어졌다며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믿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청석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희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 장희연 폭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망치가 내려치며 공기가 찢어지듯 울렸습니다. 민선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희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의 벽식의 초침 소리가 천천히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긴 여운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오후 법원 복도에는 잔잔한 웅성임만 남았습니다. 민선은 아버지 영배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긴 재판 내내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은 풀렸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배를 비추었고 민선은 조용히 손을 올려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영배는 그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희연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춘 그녀의 시선이 민선에게 닿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희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민선아 단 한마디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민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끝없는 피로와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영배가 민선을 먼저 태우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희연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선의 시선이 희연에게 닿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스쳐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복도에 남은 희연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무릎 위에서 떨렸고 눈물이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에 영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햇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의 끝에서 그녀의 숨결은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아침 7시, 아파트 1502호. 희연은 창가에 서서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밖은 이미 봄 햇살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엔 닿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구엔 여전히 한 명의 기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건물을 바라보다 그녀의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연은 황급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뉴스 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신 6개월 며느리 폭행 사건, 경찰청장 딸 피해.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동생 미주라는 이름이 떠올랐지만 희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위로는 없다는 걸. 며칠 전 미주가 전화를 끊으며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더는 몰라. 미안해. 그 이후 모든 연락은 끊겼습니다. 희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피곤이 깃든 눈, 마른 입술, 그리고 주름진 손. 층수를 누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1층에 도착하자 경비원 영신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연이 조심스레 인사했지만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트로 향하는 길에 두 아주머니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 뉴스 봤어? 경찰청장 딸 때린 그 시어머니 말이야. 징역은 안 살고 집행유예라던데 세상 참 불공평하지? 희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벌을 살아야지. 그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양파를 올리자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양파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희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민선아. 짧은 한숨과 함께 부엌 안엔 조용한 냄비 끓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벚나무에는 꽃이 피었지만 희연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오던 그녀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써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맞지 않아? 뉴스에 나왔던 그 시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고 희연은 걸음을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양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번호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삑삑 잘못된 입력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온 희연은 등을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한켠엔 아직도 법원 서류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마주보지 않으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지만 먼지가 부유하며 그 빛을 가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민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희연의 아들, 그러나 이제는 멀어진 이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짧은 인사 뒤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 힘들다더라. 희연이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아들은 곧바로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하려고요.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민우야, 나도 미안해. 다 내 탓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냥 끝났어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희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잔인할 만큼 밝고 따뜻했습니다. 희연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그 위에 가져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용서하고 싶다. 잠시 후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멀리 놀이터에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를 아는 민선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자 희연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평온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의 목소리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참 다행이야. 화면은 천천히 멀어지며 복도 끝에 CCTV 붉은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